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하려다 얼마 전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을 감옥살이하게 만들게 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설마 결혼 못하겠다는 말이면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 지영이 너 말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어. 단지 내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얘기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도 되시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말해도 되니까 편하게 해. 너 조만간 엄마 좀 봐야 할 것 같아. 엥? 나 어제 어머님 뵀었잖아. 그런데 왜 또? 사정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나 사실 엄마가 둘이야. 지금 아빠랑 재혼한 엄마는 새엄마고 원래 엄마는 이혼해서 다른 지역에 계시고. 그럼 친엄마 분이랑 조만간 봐야 한다 이 말이야? 너가 원하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나도 엄마 딱히 너랑 안 만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친엄마라면서 어째 태도나 말하는 게 많이 미적지근하네.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아니, 워낙 나 어릴 때 이혼한 사람이라서 사실 원한도 정도 없어. 단지 내 전화 어떻게 알았는지 최근에야 결혼한다니까 연락이 와서 문제지. 내 결혼식에 그래도 친엄마니까 꼭 참여할 거라고 하는데 나야 뭐 할 말도 없고.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아빠한테는 말도 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래. 일단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자기가 알아서 말하겠다고. 그래서 골치는 아픈데 일단은 두고 보려고. 알겠어. 그럼 뭐 나도 한번 만나 뵙기는 해야겠다. 얼마 안 볼 사이라도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 우리 이쁜 태호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무리다 싶으면 그냥 거절해도 되니까 너무 맘 부담 갖지 말고. 남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만난 시어머니는 비싼 옷이며 가방을 걸치고 있는 전형적인 돈 많고 교양 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말투도 부드러웠던지라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편하게 말 놓기로 했으니까 말 놓아도 괜찮겠지. 그래, 지영 씨라고 했나? 네, 어머님. 편하게 지영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래, 지영아.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거든. 혹시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맞는 복장이라는 말 들어봤니? 들어는 봤는데 질문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너 그럼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었는데 차림이 그게 뭐였니? 검은 정장인지 뭔지 입고 왔었던 거 영 아니더라. 아, 제 나름대로는 어머님 만난다고 격식을 차렸었던 건데 너무 그게 과했나 보네요. 아니, 격식 차린 건 좋은데 다른 의미로 격식을 안 차렸더라고. 그거 브랜드 뭐냐고 물었을 때 너가 잘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제대로 준비를 안 했었다는 증거야. 네? 그럼 혹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격이 너무 싸서 문제였다는 건가요? 그래. 나는 너한테 보이려고 비싼 코트며 가방까지 걸쳤는데 넌 너무 후줄근하니까 내가 다 창피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무시하는 거 알지? 비싼 옷은 재질부터가 이미 다르거든.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아도 원단이며 브랜드 같은 거 다 따진다. 저나 태호 씨나 그런 걸 잘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그런지 신경을 좀 덜 썼나 봐요. 다음부터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기본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거에 미달인 인생은 결국 남들한테 욕 먹게 되어 있는 거고 알겠니? 말대답을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면 된다. 네, 어머님. 신경 쓰도록 할게요. 태호게, 그래도 내 핏줄이네다.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해 주렴.
뒤늦게 나타난 남자친구의 친모. 이미 제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까칠하게 이것저것을 지적해대니 진이 빠지더군요. 잠깐 만날 때만 신경을 쓰면 되겠지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제게 슬슬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50만 원만 지금 빨리 이체 좀 해보거라. 50만 원을 갑자기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요즘은 모바일 뱅킹인가 뭔가 다 된다며 그거 설치해서라도 빨리 보내보거라. 내가 정말 급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태호 씨한테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은행까지 일단 걸어가고는 있을게요. 지금 시엠이 될 사람한테 돈 보내주기 싫다고 쓰는 거니? 내가 뭐 용돈을 달랬니? 예단을 미리 달라고 했니? 그냥 50만 원 빌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고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 가족 관계가 되겠단 거야? 죄송하지만 저희 집 가훈이 친한 사람과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라서요. 아버지가 늘 신신당부하는 거라 빌려드리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너랑 내가 지금 친한 사이니 그럼 빌려주지 않아도 되니 그냥 죽어라. 네? 그냥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좀 힘들겠네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돈거래의 범주에 속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내 아빠, 아니 사돈 양반이 한 말이니 왜 대체 그렇게 세상 팍팍하게 사신다니? 이유나 한번 말해보거라. 할아버지께서 원래 잘 사셨는데 보증 서고 그랬다가 다 날리셨거든요. 보증 서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늘 입에 달고 사셔서 아버지나 저나 신경 쓰고 있어요. 도박이 뭐 나쁘기라도 하다니 잃는 사람이 많다는 건 반대로 따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야. 아니, 됐다. 너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 앞으로 내가 부를 일 있으면 제깍제깍 나오기나 하거라.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뻔뻔하게 하기에 대체 이유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궁금증은 오히려 더 커지기만 했죠. 나도 안 그래도 돈 빌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 빌려줬었거든. 뭐? 100만 원씩이나? 근데 빌려간 지 얼마 안 돼서 200만 원으로 갚아주더라. 한 이틀도 안 돼서 바로 갚아주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믿고 돈 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대. 그럼 100만 원은 왜 추가로 더 주신 건데? 돈 빌려줄 때 일부러 다짜고짜 말했던 건데 믿고 빌려줘서 고마운 비용이라나 뭐라나? 나도 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빠 얘기 들어보면 엄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설마 아버님한테 최근에 만났다는 거 이미 말씀드린 거야? 아니, 그랬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냥 넌지시 과거 얘기 물어봤었지. 근데 알면 실망할 거라면서 그냥 좀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아두래. 그 이상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니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과연 남자친구의 친모에게 얽힌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었던 저는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배나 되는 돈을 돌려주는 것부터 상식 밖의 행동이다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결혼식을 망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의 친모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돌보는 시설의 봉사활동에 저를 끌고 가더군요. 오늘 봉사활동 해보니까 좀 어떻디 친해졌다든가 정 붙은 사람은 있고? 이런 활동이 처음이라서 제가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은 무슨 계기로 봉사활동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힘든 사람 돕는 게 내 낙이라 그렇지. 별거 있겠니? 보나마나 뻔한 걸 물어보니 대답하기도 민망하구나.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웃으시면서 대하시길래요. 사람이 늘 웃고 살 수야 없지 않겠니? 그리고 그런 사람들 괜히 잘해주면
더 엉겨붙어서 봉사활동 또 힘들어지기만 한다. 너도 앞으로 봉사활동 할 일 있을 테니 꼭 명심해 두거라. 어떤 남자분이랑은 되게 길게 얘기하시던데 그분이랑은 친하신가 봐요? 얘는 내가 뭐 길게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어떻게 지냈냐부터 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영양가 없는 소리나 해대고 여유가 만만인 걸 보니 결혼식 준비는 아주 잘 되고 있나 보구나. 결혼식 준비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많이 도와줘서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태호 씨도 많이 신경 써주고 있고요. 그 결혼식 준비에 상견례가 빠졌다는 생각은 못하니 조만간 날 잡거라. 내가 한번 얼굴은 봐야겠으니까. 이미 한번 했다느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고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태호 친모다. 친모. 졸지에 상견례를 다시 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번 봉사활동에 갔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 뒤로는 아예 봉사활동에 절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활동 중에 다시 보고 싶었던 몇몇 분들이 떠올라 남자친구와 함께 재방문을 했죠. 열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비 시모와 함께 방문했던 걸 알아봤는지 예비 시모와 길게 대화하던 남자분에게서 인형을 각각 하나씩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영아, 인형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나지 않아? 약간 감촉도 뭔가 비닐 같은 거 든 느낌이고. 누르면 소리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건데 배터리 다 된 걸 수도 있지. 아니, 그런 감촉이 아니라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 궁금한데 한번 뜯어봐도 괜찮으려나? 엥? 그래도 봉사활동하고 받은 선물인데 그걸 뜯어도 되나? 그래도 주신 성의가 있는 건데. 원래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인 거 알잖아. 살짝만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바느질 잘 해놓으면 되지. 에이, 그러지 마. 태호 너 바느질 같은 거 못한다며. 아님 나중에 나 있을 때 같이 확인하든가. 그러자. 그럼 마침 내일 상견례니까 그때 챙겨오면 같이 확인해봐도 될 테고. 아버님한테 영 죄송하네. 엄마 괜한 고집 때문에 상견례를 2번이나 치르시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냥 사정 말하고 안 가도 된다? 아버지도 태호 너 친모분이랑 그래도 안면 터야지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 몸 좀 불편하긴 해도 휠체어로 왔다 갔다. 잘만 하니까 나로선 뭐 말릴 이유가 없네. 저는 남자친구와 2번째 상견례를 치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퉁명스런 남자친구의 친모 때문에 분노해야만 했습니다. 이해 못할 고집 때문에 상견례를 갖게 된 아버지의 의족을 보면서 표정을 구긴다거나 단답을 하는 등 모습에 제가 다 화가 날 정도였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아버지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이걸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친모 때문에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오늘 상견례 때 태호 네가 봐도 좀 많이 선 넘었다 싶었지? 근데 미칠 거 없이 그냥 안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 처음에 너도 그렇게 하라며. 아니. 너 아버님 달랜다고 같이 돌아가고 나서 내가 챙겨놨던 인형 확인해봤거든? 근데 거기서 이런 게 나왔어. 그게 뭔데? 설마 약 같은 거 아니지? 지금 경찰서에서 확인받고 있는 중인데 상황 흘러가는 거 보니까 약 맞는 것 같아. 너랑 같이 봉사활동하다가 얻었다고 했더니 네 인형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대. 그럼 뭐 어떡해? 내가 지금 뜯어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면 돼. 증거 보존하고 확인하는 거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내가 불러주는 경찰서로 지금 바로 오면 될 것 같네? 알겠어. 그럼 지금 인형만 챙겨서 곧장 갈게. 또 뭐 중요한 얘기는 없지? 나 지금 심장 떨려서 죽을 것 같아. 이건 이 문제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엄마랑 왜 헤어졌는지 말해줬었거든. 옛날에 사기 도박했었던 적이 있어서 전과도 있다더라고. 약 운반책 같은 걸로 잡혔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적도 있다고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경찰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언 좀 들어둘까?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 갑자기 무슨 말에 꽂혀서 소름이 돋는다는 건데? 어머님 말이야.
저번에 봉사활동 갔을 때 우리 인형 줬던 시설 남자분이랑 친해 보이길래 그냥 친하냐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좀 심하게 발끈하시더라고. 어쩌면 우리한테 인형 준 것도 어머님이 언지를 줘놨었다든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태호, 너 돈 빌렸다가 바로 비싸게 갚았던 건 지금도 도박인가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일 거고. 그야 모르겠지만 뭔가 관계가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다 얘기하자. 저는 결국 남자친구, 선물을 건넸던 시설의 남자분까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모가 남자분에게 인형을 선물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남자분이 제게 인형을 건넸었던 건 별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비 시모,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전과자와 제가 함께 방문했었던 걸 기억한 덕분이었죠.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황당해하고 있던 중 이 일을 모르고 있는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나 300만 원만 좀 당장 빌려주거라. 죄송하지만 저번에도 돈 빌려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아하, 그 잘난 사돈 양반이 신신당부한 말 때문이라 이거지? 근데 너 봉사활동 한번 가봐서 알겠지만 장애 있는 사람들 말은 너무 그렇게 담아두면 안 된단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문제로 더 할 얘기가 없네요. 너 프로필 사진 보니까 함께 찍은 사진도 있더구나. 어머머, 근데 사돈 양반 의족한 거 다시 봐도 참 흉측도 하다. 예. 적당히 하시죠. 돈 못 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족 욕까지 하시나요, 지금?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다. 집안 망신당하기 딱 좋게 생겼네. 괜히 끌고 갔다가 사람들 구설수에 파혼당하기 싫으면 결혼식엔 오지 말라고 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줌마 없이 결혼식 할 거니깐. 뭐? 아줌마? 결혼식을 나 없이 해? 너 지금 미쳤어? 좀 모질게 말 좀 했기로써니 태호 친모인 나한테 막말을 해? 아줌마도 좋게 쳐준 거예요. 약 유통 전과도 있으시고 사기 도박에 아주 경력이 화려하시더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술 먹었니? 지금 시모될 사람한테 하는 미친 소리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 아줌마, 세상에는 지켜야 하는 기본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는 인생은 남들한테 욕먹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넌 정말 안 될 애구나. 태호한테 내가 너 어떤 싸가지인지 말해줘야 정신 차릴래? 우리 잘난 아들 채가는 것도 열받아 죽겠구만. 어릴 때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열받을 건덕지가 뭐 있을지 모르겠네? 보나마나 태호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낼 생각이었지? 아니면 뭐 약 운반책으로 쓸 생각이었던 거 아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 약 운반책이라니 내 듣자 하니까 이 미친년을 가만둬선 안 되겠구나. 누가 미친 여자인지는 조만간 판가름 나게 되겠죠, 아줌마. 야, 너네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절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연행된 남자친구의 친모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약을 보관, 유통하려던 계획이 있었고 꾸준히 사기 도박을 하고 있던 중이기도 했었습니다. 약 봉투에 비닐이 나와 있고 가택 수사를 하니 약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으니 빼도박도 못하게 감옥에 갈 신세가 되었죠. 이 일로 양가 집안에 결국 전해지게 됐고 결혼식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혼식의 일정까지 무리 없이 잘 치러낼 수 있을지가 많이 걱정되네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모이자 전과자였던 여자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조금은 성장했을 본인을 기대해봅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 나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 뭔데? 오빠 언제까지 집에 눌러 살 거야? 부모님 등골도 적당히 빼먹어야지. 뭐? 갑자기 왜 그러는데? 적당히 하고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오빠가 전에 하던 일 그만두고 나서 벌써 몇 년이나 지난지 알아?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고 엄마한테 민폐만 끼치고 천국에 계신 아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그게 뭔 소리래? 난 지금도 일하고 있어. 집에서 돈 벌고 있다고. 웃기고 있네.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면서 놀기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들었다니 누구한테? 엄마지 뭐. 오빠가 걱정된다고 어제도 전화 왔었어. 나이 먹고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엄마가 조금씩 벌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다면서 쪽팔리지도 않아 오빠는? 아니 무슨 소리냐니까. 야,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최소 예전만큼은 벌고 있다고. 엄마한테도 분명 설명했었는데 재택이고 나발이고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좀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아들이 맨날 집에 틀어박혀 지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겠대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앞가림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손주도 못 보고 정말 불효자식이라고 엄마가 막 한숨 쉬더라. 진짜로?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 생각도 같아. 오빠 같은 인간한테 본가랑 엄마를 믿고 맡길 수는 없어. 그니까 집에서 그냥 좀 나가면 안 돼? 뭐? 왜 그러는 건데? 이제 내가 엄마랑 본가에서 지내려고. 그니까 오빠는 나가. 아니, 진짜로 뭔 소리야? 너 결혼했잖아. 애는? 남편은? 아, 나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아들 데리고 본가로 갈 거야. 뭐? 이혼? 왜? 그걸 알아서 뭐하게. 백수 주제에 남의 집 사정 일일이 캐묻지 마. 아니, 그래도 너 이혼이라니. 하여튼 이제부터 내가 엄마랑 본가 돌봐야겠으니까 오빠는 집 나가서 혼자 살던가 해.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는 백수까지 돌볼 여력은 안 돼. 슬슬 홀로서기도 해야지. 아니, 잠깐만. 그건 엄마랑도 얘기한 부분이야? 그냥 너 혼자 독단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엄마 동의도 받아놨지. 남자인 오빠보다는 아무래도 나랑 같이 사는 게 더 안심된대. 손자랑도 같이 살 수 있어서 더 좋다고 그러더라. 엄마까지 한패구나. 하여튼 그런 줄 알고 빨리 나가. 본가랑 엄마는 내가 잘 돌보도록 할게. 그니까 오빠도 빨리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 그래, 알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이 집을 장남으로서 지탱해왔는데 너랑 엄마 뜻이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나가줄게. 대신 집에 내가 샀던 살림살이는 싹 다 가져간다. 집이랑 엄마도 이제 안 돌볼 거고 분명 네가 돌보겠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의지하지 마. 말 안 해도 오빠한테는 뭐 기대도 안 해. 백수한테 의지할 구석이 있어야지. 산 것도 싹 다 가져가던가. 어차피 백수가 쓰던 거 나도 찝찝해서 못 써. 오히려 남겨두면 싹 다 태워 없앨 줄 알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너 혼자서 확실하게 케어 가능하단 말이지? 사실상 명 끊게 되는 거야 우리. 쫑알쫑알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빨리 좀 꺼줘. 오빠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이제 생활비도 안 준다. 뭐? 마음대로 하셔. 백수가 뭐 돈 벌겠다고 벌어봐야 쥐꼬리만도 못한 돈이겠지 뭐. 그딴 건 필요도 없어. 분명히 네가 말했다. 난 진짜 완전히 손 뗄 거야. 절대 나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오빠야말로 두 번 다시 우리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난 엄마랑 달라서 이런 거 철저해. 오빠까지 돌볼 생각 없어. 그래, 그럼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줄게. 이 집 명의 변경이랑 필요한 서류 등은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아, 알겠으니까 본인 걱정부터 하셔. 그러다가 노숙자 될라. 하여튼 열심히 해, 백수 아저씨. 아니 오빠, 아빠 돈 들고 나갔어? 이게 미쳤나 진짜. 뭐? 무슨 소리야 또. 아빠 돈이라니. 시치미 떼지 말고 아빠 유산 말하는 거잖아. 이사 다 끝나서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잖아. 없을 리는 없잖아. 어디다 숨겨놨냐고. 설마 가져간 건 아니겠지? 손버릇까지 나쁘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유산 없어. 뭐? 없다니 왜? 오빠가 다 쓴 거야? 아니, 난 쓴 적 없어. 쓴 건 엄마겠지. 에? 엄마가? 정확히는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에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됐거든. 범인은 잡았지만 전액 다 받은 건 아니라서 일단 빚을 갚기 위해 현금 유산은 다 썼지.
그래서 이제 아빠 유산이라고 해봐야 집 하나밖에 없어.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았다는 건데? 엄마가 혼자 알바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할 텐데? 나도 일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물론 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차피 재택근무라고 해봐야 고작 용돈벌이 정도지. 집을 지탱할 만큼 버는 건 아니라고 인터넷에서 봤단 말이야. 아니 네가 인터넷에서 봤다는 재택근무 정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집에서 예전 회사에서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더 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 지금 프리랜서로 예전 회사 때랑 같은 일을 하고 있어.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고객들한테 일거리를 받고 있지. 기름값이랑 식비가 덜 들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늘어났어. 물론 전기세는 좀 더 들긴 하지만 이건 몇 푼 안 하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 진짜로 오빠가 집을 지탱해 온 거야? 아빠 유산에 의지 안 하고? 그렇다니까. 없는 유산에 어떻게 의지를 하겠냐? 그게 아닌 이상 엄마가 버는 고작 몇십 가지고 어떻게 둘이서 생활이 가능했겠어. 엄마가 버는 돈은 끼케야 병원비랑 교통비만으로도 부족해. 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줬던 용돈은 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줬던 입학 축하금은? 당연히 그것도 다 내 돈으로 줬지. 엄마가 저축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줬어. 난 계속 아빠 유산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 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었구나. 난 몰랐어. 이제 알겠지? 그럼 이제 내가 아빠 돈을 다 썼다는 누명은 벗은 거니까 연락은 이쯤 해도 되지? 아니 잠깐만. 그럼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우리 집에도 살짝 보태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왜? 아니 아무리 이사를 갔다고 해도 오빠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잖아. 집에서 나갔더라도 본가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엄마랑 집을 내가 돌보게 되는 거니까 수고비 명목으로라도 좀 줘야지. 갑자기 말을 바꾸네? 내 도움도 필요 없고 나한테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작 열흘 전에 말하지 않았냐? 그렇긴 한데 그건 아빠 유산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고 나는 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을 줄은 몰랐단 말이야. 아빠 유산이 남아있는 줄 알고 남편이랑도 이혼한 거고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회사도 그만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유산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애도 아직 어린데 부탁이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집에 돈 좀 보내줘. 웃기지 마. 제멋대로 유산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일을 그만둔 네 잘못이잖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돈을 보내라고? 그렇게 사람을 백수해 불효자 취급을 해놓고는 분리할 때만 그딴 식으로 나오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쪽팔리지도 않냐?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여튼 내가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줘. 가능하면 그 후로도 조금씩 보태주면 더 좋고. 부탁할게 오빠. 불쌍한 여동생이랑 조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좀. 거절할게. 나이 먹고 다시 본가로 기어들어와서는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 백수를 돌볼 생각은 없거든. 네가 분명 책임지고 엄마랑 본가 케어하겠다고 말했잖아. 나한테 기대지 마. 아 왜? 가족을 버릴 셈이야? 엄마나 나나 조카나 길바닥에 나 앉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 이젠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써. 어차피 나는 불효자식이니까 쫓겨난 집에 돈을 보탤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나아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인간한테 줄 돈은 더더욱 없고. 알겠어 미안해. 백수의 불효자라고 말했던 건 내가 사과할게. 그니까 오빠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싫어. 너도 그렇고 너한테 뒤에서 내 욕이나 하는 엄마도 똑같아. 난 앞으로 다 신경 끄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타워맨션도 사버렸거든. 난 이제 자유의 몸이란다. 엄마랑 여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지 혼자 타워맨션에서 살 거라고?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건데?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거냐고? 모르겠고 앞으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아봐. 언제까지고 그렇게 등골만 빼먹지 말고 일자리 잘 구해봐 백수야. 그 후 인영이는 서둘러 직장을 찾다가 근처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너무 기가 세고 항상 제멋대로인 탓에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겼고 고작 한 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웃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져 그 집안은 바로 모두에게 따돌림당하고 말았다. 인영이는 나랑 유산 얘기를 똑바로 안 해준 엄마 탓이라면서 맨날 엄마랑 싸우는 바람에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한다. 그걸 알게 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조카가 그 상황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불쌍해 예전 매부한테 전화해서 조카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바로 행동에 옮겼고 양육권을 얻어내 조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일을 계기로 인영이는 더욱 날뛰게 되었고
엄마는 나보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나는 자취생활하느라 바빠 죽겠다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중이다. 예, 지금 뭐 하고 있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디 있는 거야? 네?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평일이니까요. 어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 예전부터 그렇게 관두라고 했건만.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건 남편 일이지. 나 때는 다 그랬어. 희진이도 아직 어린데 불쌍하잖니. 어머님 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물가도 올라서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요. 희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다 컸죠. 어른한테 말대꾸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네가 집안 살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무시하고 일이나 하니까 살림에 소홀해지는 거지. 얼른 회사나 간두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일 그만두고 요리 솜씨나 좀 늘려봐라. 갈비찜이 주방에 있길래 맛봤는데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구나. 네? 어머님 또 저희 집 오셨어요? 그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거든. 아무도 없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어머님, 설마 또 열쇠 복사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없을 때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내 아들 집인데? 그리고 네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기적으로 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요리도 영 형편없고 냉장고 안은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 멋대로 음식을 드시면 어떡해요. 그거 오늘 저희 저녁인데. 그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내 아들이랑 희진이한테 먹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새로 다시 만들어라. 네? 버렸다고요? 그런 걸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걸? 아휴, 짜고 시고 거기다 이상한 냄새도 나서 내가 전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다. 네? 뭐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푹 끓여둔 갈비찜을 다 버리셨다고요? 그거 정진 씨랑 희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맛없는 걸 우리 정진이가 왜 좋아하겠니? 다음에는 좀 먹을 만한 걸로 만들어. 아침부터 힘들게 끓였는데 대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 음식 버리러 오신 거예요? 아휴, 참 깜빡했네.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다과회를 하는데 그때 먹을 다과 좀 준비해주렴. 너 요리는 못하면서 제빵은 꽤 잘하더라. 케이크든 쿠키든 뭐든지 괜찮으니까 되도록 화려한 디저트로 만들어 오렴. 6명 정도 모이니까 넉넉하게 만들고. 네? 다과를 만들어 오라고요? 아니요, 주말은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빠릿빠릿하게 만들면 되지. 넌 어떻게 그런 생각도 못하니? 빵을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돼요. 가게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미 친구들한테 근사한 수제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시판 빵 같은 걸 내놓을 수 있겠니? 어쨌든 일요일까지 만들어 오렴. 그때 보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전 안 해요. 못 해요. 저번에도 만들어드렸는데 재료비도 안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보, 또 어머님이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오셨어. 거기다 갈비찜도 몽땅 버리신 거 있지? 뭐? 진짜로? 아, 나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여보, 어머님한테서 열쇠 받아온 거 아니었어? 이제 그런 일 없게 한마디 한다며. 아니, 그렇긴 한데 엄마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면서 자기도 열쇠가 있어야 편하다고 하시잖아.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우시니까 억지로 빼앗기도 뭐했거든.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벌써 어머님이 우리 집 음식 버린 게 몇 번째야. 다시 만들기도 힘들고 식비도 자꾸 나가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이러게 둘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외로워서 그래. 아빠는 회사 출근해서 집에 안 계시고 우리들도 멀지는 않지만 따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자. 외롭다는 게 집에 불법 침입할 이유가 돼? 내가 힘들게 만든 요리를 자기 멋대로 먹고 맛없다고 난리치면서 버려도 되고? 거기다 재료비도 안 주면서 다과에 가져갈 케이크 만들어 오라고 명령해도 되냐고. 외롭다는 핑계로 어머님이 이기적인 언행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아유, 알았어. 내가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볼게. 설득 같은 물러터진 말 하지 말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가서 이번에는 꼭 열쇠 가져와.
그리고 일요일에 어머님이 날 또 방해하면 이번에는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잘 해볼게. 예, 정말이지 실망이 크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부탁했던 다과를 가져올 기색이 없어서 내가 직접 집에 갔다.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게 다 뭐니? 식탁 위에 맛깔난 음식이 차려져 있더구나. 거기다 케이크까지 있고. 다과 준비해달란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남편도 집에 없는데 너 혼자 그걸 다 먹을 셈이니? 어쩜 이리 괘씸할 수가. 내가 전부 맛을 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서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싹 다 버려놨다. 케이크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냐고요? 설마 아시고도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날이냐고? 모르겠는데? 오늘 희진이 생일이에요. 뭐? 식탁 위에 있던 요리랑 케이크 전부 희진이 생일 파티 하려던 거였어요. 일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희진이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전철로 오는 친구들 데리러 잠깐 밖에 나간 거고요. 설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버리고 케이크까지 훔쳐가시다니.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그렇지 희진이 생일까지 망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희진이가 알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진이 오늘 생일이었어? 네? 설마 손녀 생일도 모르셨어요? 아니, 이번 달인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오늘일 줄은 몰랐지.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말하기도 전에 제 설명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정진 씨한테 설명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들렀을 텐데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리고 희진이 생일 파티에 우리는 왜 안 불렀니? 그러려고 했는데 다과회가 있다고 하셔서 다음 날에 봬도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죠. 아버님도 출근하셨으니까요. 그것보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희진이 생일 파티가 취소됐어요. 모처럼 친구들도 모였는데. 그렇다고 취소시킬 게 뭐 있니? 요리는 배달시키고 케이크는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맛대가리 없는 요리보다 그게 더 나을걸? 무슨 말씀이세요? 희진이가 밖에서 산 음식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뭐? 희진이가 왜? 네? 설마 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희진이가 알레르기라고? 대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알레르기 발견되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희진이가 계란이랑 우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케이크랑 요리는 특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들 먹을 수 있도록 힘들게 만든 거라고요.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친구들과 같은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희진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몰라, 처음 듣는 소리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겠죠.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니까요. 어머님께는 손녀의 목숨이 달린 문제조차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었군요. 그런 위험한 사람과 희진이를 가까이 할 수는 없죠. 희진이 알레르기가 다 나을 때까지 어머님은 앞으로 저희 집 출입 금지예요. 열쇠도 바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희진이를 위협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들일 수는 없거든요. 제 요리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를 다시 손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할머니가 생일을 망쳤다고 희진이가 화나서 할머니 보기 싫다고 엉엉 울었거든요. 나는 그냥 몰라서 그랬지. 난 네 남편 어머니고 희진이 할머니야. 아들 집이 곧 내 집인데 출입 금지니 뭐니. 나는 납득 못한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머님은 아이의 기대를 짓밟았어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지금껏 음식 버리신 건 참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또 불법 침입하면 이사하고 연 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도 감수할 생각 있고요. 그러면 희진이 데리고 본가로 갈 겁니다. 뭐? 이혼이라고? 이혼이라니 그건 안 되지. 전 진심이에요. 앞으로 어머님 행동에 달렸죠.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어? 희진이한테도 말 좀 잘해주고.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진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직접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행동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희진이 보러 갈게요. 잘 지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서둘러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사과하러 오셨지만 전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들이라서 열쇠만 받고 음식은 거절했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난동을 피웠지만 생일을 망쳐서 화가 났던 희진이가 어머님한테 할머니 싫다면서 엉엉 우는 바람에 돌아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단호히 말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곧바로 남편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퇴근한 남편이 어머님을 울리지 말라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작에 열쇠를 받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당신도 나랑 연 끊고 싶냐? 라고 말했더니 허둥지둥 사과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도 제 편이 됐고 어머님도 연 끊길까 두려웠는지 잠잠해졌답니다. 이렇게 시댁과 거리를 둔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희진이 생일 파티는 그 다음 주에 무사히 열렸어요. 모두의 축하 속에서 희진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생일날 희진이에게 슬픈 기억이 생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답니다.